토크쇼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자, 그럼 우리 CTS 백설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건강 정보를 책임져 주실 건강 멘토단입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자, 그리고 백설기의 재미를 책임지시는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설기에 처음 방문하셨지만 우리들 영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이성희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우리 서재걸 원장님, 네. 국내 1호 자연치료 전문 병원을 개설을 하셨습니다. 네. 대한자연치료의학회를 또 설립을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자연치료의학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저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인데 네. 그러니까 의사죠. 근데 이제 환자를 보니까 치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하다가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들 다 모아서 공부해야겠다 해서 학회를 만들었고요. 2006년도입니다, 벌써. 네. 예, 그리고 자연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뭐 자연에 있는 풀 뜯어다가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거는 우리 몸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그게 네. 자연인데 우리 몸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치료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제 모토고 그게 대한자연치료의학회의 설립 이념입니다. 네. 그러면 산부인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통증이나 난치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수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큰 병원에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도로 많은 연구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런 면역을 뭐 좋아지게 한다거나 하는 치료들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일조하면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신지 변하질 않으세요. 맞아. 방송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뭔가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확 비껴간 것 그 얘기 같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관리된 걸 봐야 우리 환자들도 믿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아닌데 이렇게 해라 안 믿죠. 그래서 제가 사실 내년에 60인데 아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내년에 40같이 보이세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냥 질병이 없습니다. 세월이 비껴가는 게 아니라 세월이 거꾸로 가네요. 거꾸로 가네요. 진짜 오늘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자, 그 옆에 계시는 우리 네. 권혁성 원장님은 아마 CTS가 고향 네. 뭐 친정집 같다고나 네, 할까? 네. 왜냐하면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 권혁성의 한방톡을 진행하셨잖아요. 네. 저도 오늘 사실 간만에 나왔습니다. 한 6년 만에 네. CTS 방송 출연을 위해서 나들이 했는데 네. 우리 7년 전에 우리 김지선 우리 사회자님은 또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네. 뵀었고 또 진짜 그대로세요. 그래요. 예. 네. 많은 친정 도움을 같은데 저 한방톡에 재밌는 프로들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배꼽에 때가 낀 거를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궁금한 거. 그런 그런 걸 고민을. 질문해요. 예. 진짜 그다음 궁금해요, 그거. 궁금하세요. 네. 또 방귀를 많이 끼는 게 좋으냐, 안 끼는 게 좋은 거냐. 뭐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성격이 못된 사람이 건강하다더라. 사실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다뤘던 그런 재밌네요. 프로였었어요. 희한하네. 네. 그래요? 궁금하네. 방귀를 많이 끼는 게 좋아요. 아니, 저새끼야. 세 개 다 답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아 그래요? 네. 한만, 예. 배꼽의 때는 네. 청결하게 유지하는 건 좋은데 자꾸 만지면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방귀는 나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요? 안 나오면 응급실 갑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거는 식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성격이 못된 사람이 오래 사냐? 네. 오래 살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딴 사람은 스트레스를 줘도. 저는 예. 일찍 죽겠네요. 아니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지. 맞습니다. 네, 성격 못되고 뭐 착한 거에 따라서. 예. 아니, 어떤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못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지켜봤대요. 뭐라고 안 하고. 그랬더니 당신보다 다 먼저 가더래요. 예. 예.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네네.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럼요. 예, 오래 성령 안에 살겠구나.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래 살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김민철 원장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환절기에 이제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정신과적으로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가 또 따로 있나요? 네, 계절성 우울증 이런 게 있고 있어요. 그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 4, 5월이 일단 우울증은 많이 심해지고 자살률은 확실히 올라가는 보고는 확실히 있고요. 3, 4, 5월이. 예, 그리고 이게 뭐 일조량의 변화다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좀 재미있게 여름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또 병도 있습니다. 공황 장애는 여름에 조금 더 생기는 듯해요. 왜냐하면 여름이란 뜨거운 날씨가 네. 공황이 있을 때의 몸의 증상과 유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황이 있는 분들은 더우면 사우나에 가면 공황이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셔서 조금 재발하는 경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백설기가 새 단장을 하고 처음 방문을 해주셨는데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뭐 어떤? 아니 데뷔한 지는 오래되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대학생 같아요. 젊음을 유지하는 집사님만의 비결이 뭔가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구 어떤 분께 하는 질문일까요? 김창균 집사님. 아, 저한테요? 네, 그렇죠. 아니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런 칼날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은 국내에 몇 분 안 되세요. 예. 옷 자체가 별로 없어요. 네. 보는 사람마다 이제 젊게 보인다고 그런 네, 얘기를 네.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그냥 항상 매사 그냥 긍정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네,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네. 웬만하면 좀 화를 안 냅니다. 저는. 야, 너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건 뭐 화를 잘 안 냅니다. 그래요. 예, 웬만하면 어색합니다. 화를 내시는 게 어색하긴 하세요, 지금. 웬만하면 화를 안 내고 네. 그리고 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딴 거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네. 온유하게 사시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 네. 목사님들께서는 사실 건강을, 내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뭐 성도들이나 아니면 주변을 돌보시느라 정작 자신의 몸을 챙기시는 분들이 좀 적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그럼 평상시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건강이죠. 아, 그래요? 예, 제가 예. 건강해 우리 목사님 성도들도 그렇게 그래 건강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잘 먹일 수가 있고. 예. 의외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네. 알았네요. 우리 평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우리 좋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요. 그건 그렇죠. 예, 예, 우리 예.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건강해야죠. 네, 네. 저는 건강 챙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어떤 관리하세요? 예.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요. 그 아침 운동을 합니다. 그 스트레칭 하고요. 네. 그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페달링 자전거 타는 것도 하고 네. 걷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근육 운동, 상체 운동도 하고 하는데 네. 또 저는 습관적으로 음식을 굉장히 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목사님 이건 목사님께 해롭습니다. 드시지 마십시오. 네. 네. 하면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그 시간에 끊어요. 그러면 예.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그 하지 말라고 해서 끊었던 음식이 있으세요? 음료 같은 것, 예, 탄산음료. 네. 저는 콜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 또 뭐 제가 뭐 외국 생활 하다 보니까 콜라 네. 많이 마시잖아요. 건강 위해서 탄산음료 마시지 마십시오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끊었어요. 이야. 네, 가끔 그런- 옆에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뭐 어떤 마음은 안 아유, 드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목회자가 자신부터 건강하고 모든 걸 챙겨야 된다.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제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건데, 네. 그 은혜가 사실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거기서 쏟아지지 은혜가 쏟아지는데, 네. 그게 수도꼭지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나오듯이, 그렇죠. 그 목사님들이 그 파이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파이프에 녹이 슬면 녹슨 물을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건강한 신체와 네. 정신을 가지면 모든 네. 성도가 다 그 건강한 물을 마시는 거죠. 목사님 건강하세요. 아멘.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설기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주제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자, 지금 이 시간 두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더니 이름하여 백설기 극장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빠마하시라. 개봉 박두. 봄이 왔네 봄이 와
션녀의 가슴에도 봄은 늦어 야야야 성혜야 몸에 막 이렇게 설레고 막 어떡하면 좋냐 가슴이 그냥 막 오그라드는 것 같고 아우 야 우리 꽃구경 가자 꽃구경 가자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겠니 지선이처럼 저런 색깔 그지? 나도 가고 싶은데 나 꽃 알레르기 있잖아. 그래서 못 간다. 야 그러면 바다로 가자 바다로 그냥 뻥 뚫린 바다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확 밀려나가게 우리 바다로 시원한 바다로 가자. 바다? 아, 너무 좋지. 근데 언니, 내가 찬바람만 쐬면 바로 감기 걸리잖아. 나 그래서 바닷바람 정말 조심해야 돼. 얘 진짜 얘 생긴 건 아니 생긴 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러면 우리 실내로 갈래? 우리 이렇게 아쿠아리움이라고 있잖아. 거기 가서 물고기도 보고 악어도 보고 막 거기 보면 그냥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아름답잖아. 거기 가자. 언니, 어? 나 또 기관지가 약하잖아. 나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막 비염에 나 목이 칼칼하고 아우 힘들어. 나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나를 유리공주라고 부른다. 뭔 공주? 어머머, 벌써 우리 신랑 올 시간 다 됐다. 유리공주 그만 갈게. 언니 안녕, 다음에 봐. 오늘의 주제 바로 면역력입니다. 네, 면역력. 그래요. 네. 요새 환절기를 맞아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뭐 그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 맞아요. 콧물 흘리시는 엄청 분들 많죠, 많으실 주변에. 텐데 네. 서재골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면역력이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 글로풀이를 하자면 역병을 면한다 해서 면역력이었고 예, 또 영어로는 이뮨이라는 게 어디에서 면제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나가실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면세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듀티 프리잖아요. 네, 프리 네.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 이제 면역인데 네. 면역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는 뭐 했고 하는 이제 이력서 쓰는 게 면역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힘 그게 면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지금 당장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당신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면역인데 우리가 이물질이 많죠. 바이러스, 세균, 뭐 미세먼지 이런 게 각종 이물질이 많은데 그 어떤 게 들어와도 내가 이겨내고 걸러내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무슨 조금만 아파도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로 안 아니었는데 아팠는데. 그죠? 하루하루가 달라 이런 표현 쓰시는데 우리 백설기 패밀리 세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평소 면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느낌들이 있으신지?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한 거는 그냥 감기가 자주 걸리고 아. 괜히 그냥 누가 보면 그냥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막 피곤하고 피곤해.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그리고 이런데 그냥 물집이 툭툭 생겨. 물집 생기시고. 뭐가 생기고. 예. 뭐 자꾸 나고. 그래서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 막 이런 것도 막 툭툭 나고 막 이러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 네. 느끼시는구나. 예. 피곤하시고. 그럼 전승희 원사님 어떠세요? 저는 특별히 뭐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요? 없어요. 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리공주라. 그건 연기고. 예. 아니 진짜로 뭐 나이 들어서 뭐 우리 친구들 보면 잠을 그렇게 수면 그게 부쩍 나빠져가지고 네. 뭐 잠이 수면의 안 와서 질이. 뭐 날밤 샜다 뭐 그러는데 저는 뭐 잠도 잘 오고 내 생각해 보면 저는 눈만 뜨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밥 세 끼를 꼭 밥을 철저하게 먹어. 그냥 못 넘겨 한 끼도.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나는 뭐 기운 떨어졌다 뭐. 삼시세끼 잘 먹는 거는 면역력이 좋아진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도리어 네. 아기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땐 좀 몸이 약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면역 떨어지고 뭐 그래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요. 부럽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김창준 집사님 어떠세요? 그 산양삼 있잖아요. 산양삼. 산양삼. 그 산에다가 이렇게 삼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네네네네. 재배하는 거. 네네. 그거를 자기가 한다고 해서 이제 한 10명 정도를 초대해서 산양삼을 보여줄까 한번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걸 가셨구나. 먹으러 갔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한 뿌리를 쫙 해가지고 이제 잎사귀하고 뿌리까지 다 달린 거를 하나씩 다 줬는데 그걸 먹었어 내가 도대체. 그랬더니 네.
그 10명 모든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먹고선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갖고선 병원에 실려갔더니 그 응급실에서 뭐 이렇게 닌게를 꽂고 이렇게 뭐 독이 들어가서 뭐 해독을 한다고 그러더니 바로 그냥 중환자실로 보내는 거예요. 어머나. 저는 진짜 태어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내 옆에 보니까 전부 다 중환자실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그걸 먹고선 그렇게 됐을까?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못 면역력이 해드려서 약해서 그런 건 면역력이 아니다. 약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구나. 우리 권혁성 한의학 원장님 와 계시니까 네네. 이렇게 산삼이나 인삼 같은 걸 먹고 저렇게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경우들도 그러게. 있나요?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질환이었는지는 뭐 제가 지금 잘 모르니까 뭐 질환은 말씀드리긴 한데 어렵지만 인삼이나 산삼 같은 경우가 네. 몸에 맞는 체질이 있고 맞지 않는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창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은 그래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양인 그런 체질이라서 원래부터 성격도 활발하고 몸에 열이 많은데 산삼이나 이런 열이 많은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작용들이 반드시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희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목사님께서는 면역력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꽃가루를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시기를 항상 그때 되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결혼 주례 같은 거 할 때도 꽃을 꼽잖아요. 네. 그럼 꽃술을 다 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주례하다가 재채기를 해요. 그 기간만 그렇고 그 외에는 괜찮은데 네. 저도 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건강하게 목회한다고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잘 했는데 제가 은퇴하던 그 해에 여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갑자기 힘이 떨어지는데 이 젓가락 들기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그 숟가락을 못 들겠는 거야. 그 병원에 이제 전화했더니 뭐 빨리 오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네. 면역 관계로 온 게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힘없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부신이라는 게 우리 신장 위에 부신이라고 붙어 있는데 네, 네, 네. 거기서 호르몬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네. 그 부신 호르몬이 탈진이 옵니다. 그러면은 거의 갖고 있는 호르몬이 너무 부족하면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부신 호르몬이 혈당도 올리고 혈압도 올리고 하는 조절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급하게 스테로이드라는 치료를 병원에서 하셨는데 또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혈당을 너무 급하게 올리게 되는 부작용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임시 방편으로 쓰셨지만 네. 평소 보유하고 계시는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스트레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돼서 이게 탈진되시면 이런 현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면역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게 일종의 면역이죠. 호르몬 조절에 대한 면역이 맞습니다. 네. 오늘 야 면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올 줄은 그러게요. 몰랐는데 예. 자, 그렇다면은 조금 각도를 저희가 크리스찬 각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예. 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쇠퇴하면 평소에는 잘 지나던 그런 시간들도 네. 갑자기 시험에 들고 시험에 훅 하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백석이 식구들에게 한번 네. 여쭤봅니다. 그렇게 영적 면역이 떨어져서 시험에 훅 하고 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시험에 들었던 순간. 네. 네, 네. 허건 날 시험에 들지. 그래요? 허구한 날 영적 면역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 허건 날 시험에 들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거야? 왜 나만 겪어야 되는 거냐고요? 딴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냐고요? 딴 사람의 예수님은 아니냐고요? 왜 저한테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냐고요? 도대체 그런 과정이 길고 오래됐었잖아.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이러면서 다시 그걸 회복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지금은 뭐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나한테 고난 준 만큼 내가 더 성숙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잘 이겨내고 있고 네. 감사하죠. 이렇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이렇게 내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과정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안 낳았다는 거죠. 시험의 순간을 아멘, 잘 아멘. 견디셨어요. 네, 네, 네. 예, 예. 우리 전세경 목사님은 사시면서 어떤 거에 또 시험에 드세요? 많죠 뭐 날마다 시험인지. 근데 날마다. 인생의 이제 중반기에 그 재정적으로 한번 뒤집어질 때 그 고통이 가장 컸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는 내 자식들도 있고. 근데 제 마음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럴 때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한순간도 없었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시험 중에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 그 네. 말씀이 있는데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피할 길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욥의 신앙을 그걸 견뎌냈을 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허락하신 거 그거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통 중에도 날마다 내 뼈가 다 녹아내리고 막 그러는 걸 체험하면서도 아, 내가 신앙이 있구나.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니 내가 신앙이 있는 건 분명하네. 그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전성애 권사님 사실 배운 지가 한 1년 정도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수많은 간증을 이 스튜디오에서 해주셨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맞아요. 근데 욥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항상 뵈면 진짜 욥기가 생각이 나요. 성장기에 그렇게 또 힘드셨고. 시집살이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그렇게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이끄시면서 많은 사람들 사랑받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아, 참 지금 리즈 시절이에요. 지금이. 야, 보면 멋집니다. 참 예, 저희가 다 네. 행복합니다. 예. 시험을 당하는 순간 우리 네. 김창준 집사님은 워낙 온유하셔서 온유하신 분이 또 이거 표현을 못하니까 더 시험 당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인생 자체가 감사로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감사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좋은 일에도 감사를 하지만은 또 슬픈 일에도 감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또 화날 때도 그것도 화나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되고 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작년에 내 그 아는 후배가 그 며칠 있다 생일인데 그 한 지인들 한 30명 불러놓고 밴드 불러놓고 이렇게 놀라고 그러는데 네. 나보고 형님 좀 사회 좀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그랬더니 형님 그거 재능 기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별로 뭐 가깝지도 않은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해줄게. 해줬어요 내가 재능 기부를 해줬어요. 근데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만났어 걔를. 만났더니 며칠 있다 형님 우리 와이프가 생일인데 이거 또 밴드 불러다 놓고선 또 할 테니까 형님이 좀 저 공짜로 재능 기부 좀 해주세요. 또 그러는 거야. 그만이다. 그래갖고 내가 야 하나님 이 후배가 말이죠 저를 저 대한민국 호구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호구조차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그렇게 자꾸 이제 내가 반복을 해서 스스로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네네.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힘들죠. 힘들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고 내가 계시는구나. 영적인 이건 진짜 고민이 되고 이거 시험이 들었어 난 그것 때문에 진짜. 예. 아니 그 어떻게 후배가 그랬더니. 그 예수님은 믿어요? 안 믿죠. 딱 요번까지 해줘. 가서 해줘. 진짜로 요번까지요? 재능 기부해. 그렇지. 하고. 그리고 나도 너한테 부탁 있다. 네, 뭐요? 난 너를 위해서 내가 2번씩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내가 딴 데 가면 나 몇백씩 받아. 예. 싸게 받아도. 예. 그런데 내가 공짜로 널 이렇게 일을 해주지 않냐. 네.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라. 네, 그럼 뭐. 형님 말씀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얘 그때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야. 성경 그때 그래가지고. 복음을 그때 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너도 내거좀 들어줘. 누나는 그 한 수 위야. 그러니까. 어머, 그러시구나. 할렐루야. 전도 훈련 학교 같아요. 혹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체크법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20개 정도 항목을 체크를 해서 네. 4개 정도 이해하면은 그래도 건강한데 아, 4개 이해하면 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15개 이상이면은 진짜 병원 가서 한번 체크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갑시다. 20개까지는 못하고 몇 네. 개만 저희가 한번 네. 저희가 OX판을 네네. 드렸거든요. OX판을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개를 한번 좀 저희가 좋습니다.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총 20문항 중에 그러면은 몇 개에 따라서 뭐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네. 4개 이하면은 건강한데 네. 10개,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주의해야 되는데 4분의 3인 15개가 넘어가면 이제 정말 건강 체크해보고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모든 항목에 거의 해당되는 거니까. 네. 일단 그러면 몇 개 정도 나왔는지 우리 병원 가야요. 문영희 권사님은 올백 맞으셨고 전서영 권사님은 몇 몇 개 개? 나왔어요? 하나요. 운동 하나만. 나머지 다 해당이 안 되고. 3분의 2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네. 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하는 몇 개 정도? 저는 하나예요. 하나요? 예, 막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그분하고 나하고만 문제가 심각하고만 보니. 우리 바로 병원에 가야 되려나 봐. 끝나고. 저도 뭐 해봤더니 한 선생님 2개? 저도 한 2개 정도 나오고. 저도 뭐 5개 이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분이 2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붉은 계열 입으신 분들은 빨리 붉은 계열. 네, 빨리 네, 입원하기도 그러니까- 요즘 어려우니까 빨리 연락을 네.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런 설문이나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난 괜찮겠지 아. 생각하는데 낭떠러지로 가고 있고 일보 직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런 걸 체크를 해보시면 멈칫하고 다른 좋은 길로 또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하셔서 건강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항목을 잘 체크하셔서 자기 건강, 면역력 오늘 체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내 상태 어디가 안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영민 권사님부터 붉은 계열 2분이 좀 올백 궁금하신 게 맞은 많을 것 같아요. 올백 맞은 사람으로서. 네, 궁금하셨던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거 한번 네네네. 아니 여쭤보시겠어요? 유전에 의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이게 산전수전 막 살고 막 이렇게 막 살면서 이게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지고 떨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암의 원인이 음식이 30%고 담배가 30%고 유전이 5%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위암이어서 내가 위암된다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살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보다는 가족력에 대한 좀 불리함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냐와 마찬가지고 유전은 연구한 게 있습니다. 2015년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쌍둥이들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유전적으로. 자, 그럼 똑같은 질병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연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전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게 있고 다만 쥐 실험을 했는데 네. 캔디다균이라고 곰팡이균이 있어요. 네. 그 균의 면역력이 생긴 쥐가 그 다음 세대에 그 면역력을 물려주더라. 그러니까 이런 유전은 있다고는 봐야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후천적인 어떤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후천적으로. 되게 좋은데요? 네. 네. 저희 아버지께서 기관지가 워낙 예전부터 안 좋으셔가지고 네.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저는 항상 가습기를 틀고 살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등이 있다고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눌러야 켜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스위치 온오프 이론인데 결국은 유전은 받았지만 내 그 스위치를 안 켜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후천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네. 오. 좋습니다. 오늘 용기를 얻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버지를 닮아서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걸릴 수 있다.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또 빨간불에 바로 못 미치시는 핑크불. 핑크불. 김창균 네. 집사님은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그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말이죠. 그 면역력을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막 얼음을 깨고 들어가고 맞아. 뭐 찬물 속에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뭐 그게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겨울에도 막 찬물로 자기는 이제 샤워를 냉수욕. 하는데 네, 네. 냉수욕이라고. 그걸 못 하거든요. 면역력이 높아집니까 그게?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예. 여름에 군불 뗀 데서 삼계탕 먹고 네. 겨울에는 오히려 냉수욕하고 이게 건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 찬물에 샤워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어떤지 비교를 해봤더니 네. 찬물로 샤워를 하는 사람들의 결건율이
그러니까 잔병 치료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결근율이 29%나 낮아졌더라. 그래서 면역에 찬물로 샤워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물로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노르에페드린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생산이 돼서 우리 몸에 열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찬물로 샤워할 때 우리 몸은 데우기 위해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밤만 되면 아유 또 찬물 내야 돼. 아유 진짜 아이 차가워 이러면서 나는 그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이 집 물은 엄청 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짜. 그 우리 김선 집사님 그 표정만 봐도 그냥 아이고 추워 이렇게 되는데. 예, 소름이 쫙 끼치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찬물로 해.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예,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 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예. 체질적으로 몸이 너무 냉해서 차운거가 힘든 사람들은 피해주는 게 좋죠. 그래요? 근데 한의학적으로는 우리는 안 하는 걸로. 체질적으로 찬 게 안 맞는 체질은 심장마비 걸려.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민철 선생님께는 스트레스 진짜 요 질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스트레스라는 게 자체로 나쁜 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스트레스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스트레스를 아까 찬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원치 않는데 억지로 찬물로 목욕하시는 거는 아마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보통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스트레스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면역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만성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고 받는 스트레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다 보면 몸에 이게 시스템이 이 면역계통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특별히 이제 그 아까 부신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같은 물질이 스트레스 받을 때 나와줘야 되고 그 호르몬이 나와야지 에너지도 올리고 열도 올리면서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가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다시 좀 이완이 돼야 되는데 만성 스트레스는 이완될 기회가 없는 거죠.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세포 시스템이라든지 면역 시스템이 약하게 되고 오히려 이 코티졸 같은 물질들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쉽게 말하면 깔아먹게 되니까 근육도 약화되고 면역도 약화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면역에 좋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궁금증들이 좀 풀리셨습니까? 네. 그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면역력이라는 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그런 방어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이성희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올려야지 할까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본다면요. 현재 그 미국에서는 그 의과대학, 뭐 존스 홉킨스라든지 뭐 하버드라든지 그 이런 데서 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점점 더 많이 기도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치유율이 높아지게 되고 또 발병률이 낮아지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뭐 예수를 잘 믿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덕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잘 믿으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는다는 말이 표현이 딱 좋네요. 네. 의사들은 꼭 한다. 꼭 한다. 면역력 증진을 위한 꿀팁 대방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서재걸 원장님께서 오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자세고 두 번째는 루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면 네. 서재걸 선생님 뒤에는 네. 뭔가 이렇게 나무판이 있는 듯 자세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자세가 아주 고다요. 그런 거에 비하면 네. 김민철 선생님은 많이 기대되었어요. 예. 김민철 선 아, 예. 네. 원장님은 아, 거의 사장님 같은 느낌으로 딱. 네. 좋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똑바로 해야 애가 7살이라 열심히 키워야 되고요. 네. 제가 첫 번째 자세 얘기한 거는 자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네.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도 지경을 넓히사 하는 말이 있죠. 네. 지경을? 예, 그 지경은 내 지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지경은 어떻게 넓힐 수 있느냐? 복식 호흡으로 횡격막을 늘릴 수 있는 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루에 21,600번을 호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는 사람과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나중 되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게 건강의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주고 있는 거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손해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자세가 똑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자유인데 그래야 예배가 잘 된다. 다 좋지만 지경을 넓히는 데는 실패한 자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경을 넓혀서 바른 자세를 하게 돼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면 충분히 지경 넓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가 1번이고요. 자, 자세 그럼 올바른 자세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그걸 알려드릴 거고 네. 두 번째는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틴. 루틴이 루트가 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네. 가던 길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던 일 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오늘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리는 거를 이 찬양의 가사로 이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걸 제가 지금 찬양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기에 가사가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몸이 변하느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 어디가 필요하냐? 네. 등을 세워라. 오늘 그 등을 강의를 세워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등을 세워라. 그러니까 등을 세우는 자세와 그렇지 않은 자세에 따라서 네. 폐활량도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네. 뇌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걔네들 신호 전달을 해야 되죠. 네. 너 움직여라, 위야 쉬어라, 움직여라 하는 신호 전달을 해야 되는데 허공에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는 뒤에 있죠. 위에 있지만 네. 뒤로 보내서 앞에 있는 장기들한테 신호를 보내요. 신경줄을 가지고. 그래서 등에 전부 다 그 신경이 다 있는데 그걸 척수신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등이 굽거나 아니면 어디가 뭉쳐서 계속 어느 자리가 눌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장기가 움직이는 신호를 못 받아요. 아, 자, 예를 들면 오. 횡격막을 움직이라는 신호는 경추 3, 4, 5번에서 보내거든요. 네. 그럼 목이 계속 눌려 있으면 딸꾹질을 자꾸 할 수 있게 돼요. 횡격막의 신호, 횡격막 신경은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횡격막이 문제가 있으면 횡격막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내는 신호에다가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보통 우리 병원 가서 뭐 합니까?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죠. 하지만 치료는 펴야지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만성 질환으로 계속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에 스위치가 있고 그 버튼을 제대로 누르면 내 장기들은 신호를 뇌에서 전달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등을 네. 펴라. 그럼 실제적인 운동을 좀 알려주시면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은 네. 아주 간단한데요. 네. 무릎을 붙이시는 거예요. 붙이고. 자, 붙이면 네. 허벅지 안쪽 근육이 살이 굉장히 당겨요. 네. 그게 내전근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이걸 붙여서 네. 고정시켜 놓고 네. 팔을 들어서 잘 들었어. 네, 90도로 팔을 네. 들고 손바닥은 앞에 보게 하고 손바닥 그러니까 앞에. 이제 표윤봉 우리 MC께서는 네. 조금 더 뒤로 가서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팔이 더 뒤로 가서 네. 앞으로 귀보다는- 조금 나오세요, 엉덩이를. 아, 엉덩이. 예, 귀보다는 엄지가 뒤로 가서 우리가 눈에서 잘 안 보여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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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일 정도로 뒤로 가 있는 정도로 무릎은 붙이고 계셔야 무릎 됩니다. 붙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버티고 있으면 어머. 네. 이게 다예요? 네, 이걸 너무 쉽다. 버티고 있으면 15분?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이건 나옵니다. 15분? 네. 그러니까 에이, 15초가 아니고요? 예. 아니 저는 언니 힘들어? 생전 안 해보던 운동이라. 네. 야야야.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거죠. 15분을 하고 운동은 있으라고요? 우리가 뭐 축구다, 테니스다는 운동이라고 하지만 네. 버틸 때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피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네.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윤봉 MC께서 자세가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이거 하다가 소천하신 분은 없죠? 예, 만약에 호천하면 처음이십니다. 예, 예. 어깨가 올라가 이게 있어. 안 가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걸 폈을 때 네. 지금 우리는
이걸 편다고 하지만 사실 등이 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등이 보면 하고 있죠. 등은 쫙 펴지게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긴 해서 이렇게 등을, 살고 등을 있잖아요. 모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등을 이렇게 등의 하니까 견갑골이 아주 타이트하게 가까워질 예,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걸 하면 여기 있는 등에 있는 척수 신경절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성희 원사님은 자세가 오래 너무 거의 좋으세요. 스탠다드 정확한 자세로 네. 한개 나오니까 좋으세요. 네. 조사도 한개 그러니까. 나온 그 그지? 그리고 이 자세가 너무 안정돼 보여요. 우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이런 훈련하는 시간이 우리 24시간 중에도 그 15분 정도는 가지셔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밖에 나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풍선이 그냥 있으면 날아가기 쉬운데 네. 끈달린 풍선은 내가 쥐면 자유롭지만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등에 있는 척수신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알겠습니다. 돌리는 힘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르셔야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앉아서 하는 자세를 알려주셨다면 서서 하는 자세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서는 것도 크게 네. 다르진 않는데 다들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예, 딱 붙여서 네. 네. 다리를 붙여서 서서도 이걸 똑같이 할 수 있고 좀 더 허벅지 힘이나 이런 걸 기르시겠다라고 면역을 키우겠다 네. 그러면 한 다리로 서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한 다리. 아, 한 발로 서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한 다리로 서서. 예, 그리고 이게 다 돼서 너무 좋다. 그러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눈 감고도 하게 되면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근육이 많고 세포가 많지만 쓰던 것만 쓰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안 쓰던 거 활용해서 써야 우리가 100세 시대에 오래까지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훈련을 하시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운동법을 그럼 알려주셨다면 요거까지 내가 먹고 있다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 30년 동안 매일 먹고 있는 게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잘 모를 때 저는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알렸고 결국 이게 연구되니까 지금은 너무 많은 게 밝혀졌어요. 우리가 청국장 먹는 거, 동치미 먹는 게 다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개념이 컸단 말이죠. 발효 네. 음식이라는 게. 예, 그렇지만 균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모두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균, 저런 균. 그래서 저는 유산균 먹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유산균 전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면역은 바로 홍삼이었어요. 예, 그래서 홍삼의 그 사포닌이라는 게 대표적인 건데 그게 사실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부신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작용을 합니다. 위험한 작용이 아니라 안전하게 내 몸을 부스팅 시킬 수 있는 면역을 그러니까 그런 작용하니까 홍삼이나 유산균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드시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한테 그런 걸 많이 먹이기도 했는데 네. 확실히 그런 걸 많이 먹는 아이들이 잔병 치레 좀 덜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먹이셨나 봐요? 네. 아니 우리 이 집은 하나니까 다 먹일 수 있지 우리 집은 넷이라 다 못 먹여. 그냥 모유 주었어요. 예, 모유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김밀철 원장님께도 예 우리가 좀 꾸준히 하면 좋을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정신과에 그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있어요. 면역학. 예. 네, 정신과 이렇게 면역이 연관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네. 자유의지를 잘 써야지 나답게 자라고 네. 자유의지를 충분히 잘 구사하는 사람이 자세도 좋습니다. 네. 근데 뭔가 억압이 된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자세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는데 네. 우리 몸에 이제 이 도파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고 도파민 들어봤죠. 도파민 유해 의욕물질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잘 쓰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내적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더 느낄 수 있고 즐거움도 더 누릴 수 있고 하는 힘이 생기는데 가장 자발성이 떨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떨어지는 거요? 일? 네, 보통 이제 직장에서 일할 때 네. 아 그렇죠. 네. 예. 행복도 1위의 활동이 여행 보통 여행. 아닌 분도 좋죠, 있겠지만 좋죠. 네. 행복도 꼴등이 직장에서 일. 어. 근데 직장에서 하나만 추가를 하면 여행에서의 행복도와 맞먹는답니다. 어? 직장- 뭐를 추가하면요? 그런 게 그게 있어요? 뭘까요? 네. 그게 뭘까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네. 그게 어떻게 그게 많이 아니 되지? 직장 가는 게 뭐가 재밌다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뭘 하나 여행하고 추가했다고 갑자기 근데 제가 답을 게. 말씀드리면 다들 실망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직장 일 플러스 자발성이래요. 자발성. 네. 자발성?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라는 거지. 그냥 이왕 할 거 즐기면서 하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하는 네,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분과 네. 억지로 하는 분은 시켜서. 면역도가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어차피 할 일이라면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자발성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뭐라도 자발적으로 좀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발성을 내가 잃고 살아가는 영역은 없는지 마음에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오늘 녹화를 자발적으로 다 오신 거 맞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자발적으로 다 일을 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 자발성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네. 몰입할 힘입니다. 몰입.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몰입을 할 때 억지로 하는 일은 절대 몰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 내적 시스템과 맞아 떨어지는 뭔가 있거든요. 그게 책이든 뭐든 나쁜 거 빼고 네. 말씀의 묵상 몰입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 몰입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도파민 시스템을 너무 올리고 코티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면역 시스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하시고 일 외에는 뭘 하시더라도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을 꼭 가지시라. 네. 자발성과 몰입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도 옛날 생각을 해보면 제 면역성을 저희 어머님이 많이 떨어뜨린 게 아닌가. 왜요? 꼭 어머님들은 이상하게 엄마들은 이렇게 이제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 세탁기 쪽으로 이제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움직이면 야 벗어놓은 거 세탁기에다 집어넣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진짜 공부방 치워야지 하고 이제 책 들어가고 책을 이렇게 꽂으려고 하면 야 방 좀 청소해. 엄마들은 어쩜 그렇게 자발성을 바로 막으시는지. 네, 하지만 댁에서는 그러시진 않는지. 저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일을 합니다. 어. 애들 건드리면 네. 자발성과 면역력이 떨어질까봐 제가 그래서 애들은 내비둡니다. 네, 아유, 현명하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권혁성 원장님, 한의학에서도 여러 면역에 대한 그런 지혜들이 있을 텐데 어떤 면역 관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려면 좀 뭘 먹어야 돼요? 뭐가 몸에 좋은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꼭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체미 해라. 비체미? 예. 우리 흔히 뭔가를 자꾸 이렇게 좋은 걸 먹어야 네.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린 먼저 비워야 돼요. 일단은. 예. 비워야 좋은 것이 채워지고 어. 좋은 것이 채워져야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비체미. 비체미.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특별하게 드시는 차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면역을 위한.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생맥산차라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손에 모두 생맥산차를 들고 있습니다. 네네. 차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맥을 생성시키는 약이다. 생맥, 맥을 생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우리 서재걸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홍삼에 대한 네. 좋은 효능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우리가 인삼이 몸에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인삼은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부작용이 가끔씩 생겨요. 삽 네. 먹고 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네. 기를 돋두는 인삼의 열을 잡아주도록 맹문동이라는 약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맹문동은 폐의 음기를 보여서 감기가 잘 안 걸리게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맹문동과 그다음에 오미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알죠. 오미자는 5가지의 맛이 있는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오미자 이 3가지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여름에 우리가 이 기력을 보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차로 복용하신다면 감기 예방도 되고 네. 기력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삼, 맹문동 그리고 오미자. 오미자.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마셔볼까요? 네. 생맥상차. 자, 네. 향이 아주 은은하니 좋습니다. 음.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상큼하고 뭐 세지는 않아요. 네. 네. 은은하네요. 많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네. 네. 요새 물을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거로 물 대신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맹물을 마셔도 몸에 좋은 거지만 수분 공급은 항상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인삼맹문동 오미자 이렇게 선조들이 잘 지혜롭게 배합해 놓은 이 재료들을 같이 먹으면 기력도 생기고 네. 그다음에 호흡기 감염도 예방할 수 있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또는 상온에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덜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면역에 좋은 운동도 저희가 네. 배워봤고 또 좋은 또 생각 또 좋은 음식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의사는 꼭 한다. 네. 이것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우리들도 꼭 한다. 꼭 해야죠. 이렇게 받아들여서 다 면역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면역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제일 많이- 온오프죠, 온오프. 네. 스위치 딱. 어우, 야! 면역력, 야, 다리 붙이고. 면역력 증강. 저희 조정혜 원장님 어떠셨어요? 네, 아주 잘 따라서 9988-1234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할 때 여기 어깨 축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 하다가 그 뭐 10초도 못 돼서 힘들어서 이렇게 한숨을 쉬었는데 네, 네. 지금 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가 좀 그 약간의 풀리는 통증이 거. 네. 풀린 게 없어지더라고. 진짜 내가 방송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네. 예, 그래서 이거 서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갖고 해보려니까 이거는 이거는 또 연습이 더 필요한 거예요. 네. 금방 서서 한 다리를 드는데 홍학 같았어요. 플라멩고. 맞아요. 플라멩고. 아, 좋습니다. 이성희 목사님, 오늘 면역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축복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 세 가지. 하나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지력, 지력. 그 지적인 힘이 네. 필요하고 하나는 또한 그 체력, 하나의 신체적인 힘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영역,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네.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잖아요. 사실은 사랑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면은 믿음이죠. 그런데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사랑이에요. 네. 영역, 지력, 체력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영역이죠. 그런데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체력이에요. 그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 영역과 지력도 체력이 있어야지 보존이 된다 해서 저는 체력을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그런 체력을 잘 보강해서 영역도 지력도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백설기 외치면서 이 네. 시간 마쳐보도록 할까요? 네. 백설기 백설기 설!